안녕하세요. 어펌 시계TV의 어펌입니다. 시계를 수집하는 분들은 시계를 어떻게 보관할까요? 구매했을 때 동봉된 케이스, 워치 와인더, 시계거리, 시계 거치대, 시계 가방, 책상 위, 장식장, 서랍장, 그리고 시계 보관함이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3주 전에 업로드했던 시계 보관함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23.24달러에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값이 올랐더라고요. 구매 이력으로 검색을 했더니 그 당시 셀러가 지금은 36.24달러로 값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2만원대 시계 보관함 리뷰라고 올려놨던 게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알리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27.24달러, 25.63달러, 이제 25달러 후반대로 많이 보이네요. 결국 14달러에 운송료 9.37달러 합쳐서 23.37달러에 파는 곳까지 찾아봤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직 2만원대 후반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스펙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이즈 이미지인데요. 실측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로폭부터 재보겠습니다. 지금 30cm 넘는 자가 없어서 줄자로 재볼 거예요. 가로폭은 26.3mm입니다. 26.3cm입니다. 세로폭은 20.3cm입니다. 높이 재볼게요. 네, 높이는 8cm, 8.3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에 뚜껑 부분의 높이, 아랫부분 높이를 따로따로 재볼 거예요. 일단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0점 맞춰주고요. 뚜껑은 30.6mm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높이는 51.09. 시계 보관함에 10개의 구획이 있는데요. 각 구획별로 가로너비, 세로너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려고 하니까 칸막이가 조금씩 움직여서 일반 자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cm, 4.3cm, 4.4cm, 네, 4.5cm, 4.3에서 4.5cm 사이 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획 길이를 재보면 8.7, 8.7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쿠션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쿠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져보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납니다. 원단의 표면이 우둘투둘해서 뭔가 살아있는 동물 피부 같기도 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붉은기가 약간 돌고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빈티지한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쿠션의 둘레 길이는 줄자로 재볼게요. 쿠션 둘레 길이는 18.8 네, 18.8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얇거나 가느신 분들은 메탈 브레이슬릿 시계를 이 쿠션에 거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쿠션도 똑같은데 한번 재봐야겠네요. 네, 쿠션 가로폭을 한번 재볼게요. 쿠션 가로폭이 왜 중요하냐면 그 거치하는 시계 케이스 지름 직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쿠션 가로 너비는 4.4에서 4.5 사이 정도 됩니다. 센티미터 기준으로요. 다른 쿠션 한번 재볼게요. 네, 4.5, 4.5cm 정도 됩니다. 네, 4.4cm 돼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케이스 재질이 어떤 거였는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의 재질 확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시계 복원한 표면이 너무 반질반질하기도 하고 너무 빨간색이라서 혹시 플라스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계 복원함 뒷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실제 재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위치에다가 지금 구멍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한번 진짜 이게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진짜 나무 톱밥이 나오네요. 이 도장 상태 때문에 제가 살짝 플라스틱이 아닌가 오해를 했었는데 진짜 나무가 맞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나무가 맞아요. 지금부터 시계 복원함 투명창의 소재가 유리인지 아크릴인지 소리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감별기가 있으면 제일 편하겠지만 지금 없는 관계로 일단 소리로 한번 구분을 시도해 보죠. 한번 투명창을 쳐보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네, 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액자에서 빼온 실제 유리판인데요. 유리판 소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음은
아크릴판인데요. 집에 있는 아크릴판하고 한번 소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유리판이고 아크릴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소리만으로 이 투명창이 재질이 뭔지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귀에는 투명창에서 나는 소리가 유리판에서 나는 소리랑 아크릴판에서 나는 소리 한가운데쯤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구는 핀 리무버라는 건데요. 이걸로 한번 표면을 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긁힌 자국이 생기면 아크릴판이고 긁힌 자국이 생기지 않으면 유리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투명창을 핀 리무버로 힘을 줘서 긋고 있는데 나는 소리가 그 아크릴판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투명창의 재질이 유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제 시계 보관함 내부 안쪽 원단 마감을 보실 텐데요. 쿠션 원단하고 동일한 재질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극세사 원단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저 부착해 있는 밑면 원단이 살짝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 편은 딱 달라붙어서 이 원단이 붙어 있는데 왼쪽 면은 약 한 2mm 정도 이렇게 그 끝부분하고 띄어져서 원단 마감이 붙어져 있죠. 보관함 쿠션에 시계를 직접 거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레알리스 나발레 모델의 경우에 케이스 직경이 42mm 정도 돼요. 쿠션 가로 너비가 44에서 45mm 정도 되니까 충분히 거치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41mm로 나오는 SKX007 모델도 충분히 잘 거치가 되죠. 텍토 PA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저번 영상에서 실측했을 때 용도 포함한 전체 너비가 45.74mm 였거든요. 쿠션 너비보다 0.74mm 더 큰 거죠. 그런데도 시계 보관함 안에는 잘 들어가지더라고요. 일단 시계 케이스가 칸막이 위로 올라오고 칸막이 자체도 4mm 정도의 여유폭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치된 시계들의 케이스나 베젤에 걸리지 않고 시계 뚜껑이 잘 열리고 또 닫히고 열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시계 보관함 높이가 낮은 것을 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회색 시계 보관함은 3,000원 주고 산 건데 자로 한번 제가 높이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7cm, 높이 7cm고요. 아랫부분 높이가 6.1cm, 그리고 윗부분 높이가 1cm 정도 됩니다. 이런 보관함의 문제가 뭐냐면 이 높이가 낮아서 시계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었을 때 그 높이 때문에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헥터 시계를 보자면, 헥터 시계를 장착하고 헥터 시계를 쿠션에 장착하고 넣었을 때 뚜껑이 다 안 닫힙니다. 뚜껑이 다 안 닫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장착이 가능한 시계는 이 중에서는 타이맥스 시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이맥스 시계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타이맥스 시계도 다 안 닫히죠? 제 경험상으로는 시계 보관함의 높이는 최소 8cm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관함이 8cm 정도의 높이가 확보되더라도 시계 베젤 케이스랑 윗 뚜껑이랑 부딪히는지 닫기 전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장단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쿠션 가로폭이 좁아서 시계 케이스를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도 와인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뚜껑 걸쇠 오픈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더도 덜도 말고 딱 90도까지만 열립니다. 그리고 90도 상태에서 딱 멈춰요. 만약 뚜껑이 90도에서 딱 멈춰지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을 열 때마다 뒤로 휙 제껴져 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뚜껑을 열어야 될 거예요. 옆면에 있는 경첩, 뒷면의 경첩까지 이중 경첩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더 튼튼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내부의 마감 원단 질감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의 경우 순서대로 쭉 나열하려고 하고요. 제가 수령한 제품 하나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먼저 뚜껑하고 아랫부분 사이에 1mm 정도의 그 좌우 이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뚜껑 걸쇠가 딱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도 다행히 뚜껑 걸쇠는 잘 들어맞았습니다. 케이스가 큰 시계일 경우에는 옆자리 구획을 침범해서 거치가 어렵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생각됐고요. 하지만 이제 직경 44mm
케이스인 시계까지는 보관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메탈 밴드 시계의 경우에는 거치가 되게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시면 좀 나무 같지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로 구멍도 뚫어 보려고 했죠. 그리고 시계 보관함 뚜껑 투명창이 좀 고정이 되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요. 위에서 잘못 누르면 투명창이 탈락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티슈로 투명창 위에 먼지 같은 걸 닦아낼 때는 그 위에 케이스 나무면이 좀 마감면이 거칠어 가지고 거기에 물티슈 면이 이렇게 막 좀 뜯겨나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색상이 너무 빨간 것도 좀 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오크나무 색상이나 좀 더 연한 갈색 또는 내추럴한 나무 색상이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빙빙 돌아가고 있는 스프링이나 쇠구슬 같은 게 그 시계 보관함 쿠션 밑에 들어있더라고요. 왜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계 보관함의 구매를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목재 표현이라든지 경첩, 내부 원단, 쿠션 등의 디자인을 무난하게 또는 고급스럽게 재현했다는 점, 그리고 뚜껑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힌다는 점. 시계 10개면 많은 거죠. 많은 시계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점을 이유로 꼽겠습니다.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 완성도가 약간 2% 모자라요. 부품 간에 유격과 이격이 존재하고 뚜껑 걸쇠가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았고 쿠션 밑에 타부품이 막 들어있었던 점을 보면 검수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의 모양이 사람 손목 그 단면적의 모양하고 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계 보관함의 쿠션은 좀 너무 옆으로 퍼져 있는 타원형 모양이었어요. 이럴 경우에 가죽 시계줄 같은 경우 그 길들이기가 제 손목에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하고 메탈 밴드 시계 그 거치도 좀 어렵고 오버사이즈 시계의 거치도 어렵다는 점이 그런 점도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리뷰를 마치고 보니 단점을 많이 나열했음에도 가격 면에서 오는 메리트가 워낙 크네요. 시계 보관함도 다양한 가격대가 있다고 할 때 이 모델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시계들을 충분히 거치하고 잘 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어펌 시계TV의 시계 보관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시계 생활과 득템을 기원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